그때 까먹었을 때 제가 그 대학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때 이제 물리 그 4학년 때 문제 푸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2차 방정식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근해 공식을 위해서 풀어야지만 답을 볼 수 있었던 건데 군대 2년 반 동안 있으면 써오는 거예요. 근해 공식이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이거 창피한 과거인데 근데 그 근해 공식 유도하는 건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유도하면서 아 맞다 이거 썼지 이렇게 했었던 거 증명을 해두면 좋습니다. 사실은. 네, 꼭 증명이 필요한 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학생들한테 얘기해도 되고 네, 유형별 문제 풀이까지. 그러니까 그 대부분 책들의 구성이 이론이 끝나고 나면요, 뭐 기본 문제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 유형별 문제 풀이거든요. 거기까지는 다 해야 됩니다. 할 게 많죠. 응용 파트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까지도 기본이에요. 개념 확장 문제. 그 다음에 대부분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를 나중에 제가 수학에 평가 영역 대상이 있는데요. 요걸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 능력에 해당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수학 외적에 해당되는 부분에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요. 수학 내적 문제 해결 능력인데 수학 외적은 수학에서 안 가르치는 파트. 가장 대표적인 게 물리입니다. 물리. 그 다음 화학 뭐 이런 것들. 과학과 관련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실생활은 문장제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수식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수식 세우는. 그래서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죠. 심화 오늘 얘기할 건데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단순히 이렇게 어려운 문제집이 있습니다. 나중에 어려운 문제집을 제가 시중에 뭐 어려운 문제집이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 어려운 문제집 푸는 게 단순하게 심화가 아니에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학생들의 그 능력, 탤런트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유형별 문제풀이 자체도 애들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그러면 아예 숫자만 들어도 싫어하는 애들인데요. 그런 애들한테도 유형별 문제풀이 해당되면 심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화를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요. 여기거든요. 수학적 사고력을 확장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얘기했던 유형별 문제풀이라든지 뒤에 응용 파트를 문제를 통해서도 수학적 사고력이 막 확장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수학적 사고력의 확장이 뭘 가져다 줄까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단순하게 그 단원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있지만 타던에서 끌고 오는 거예요. 오늘 어머님들 때가 한번 실험을 좀 해보려고요. 그냥 편안하게 마음 갖추세요. 이거 설명 못하면 내 중학교 안 가르칠 거야. 너무 힘들어. 심화의 장점 알려드릴게요. 기본 개념을 복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심화라는 단어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수학적 사고력의 배합인데요.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요거 하면서 단점이 생겨요. 수포죠. 수학 그럼 이제 숫자만 들어도 막 싫어지게 돼요. 오늘도 어머님들 한번 느껴보세요.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심화라는 건요. 학생 개개의 능력에 다 틀려지는데 그게 이렇게 발전 단계가 또 있어요. 그 단계를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 3번에 걸쳐서만 딱 하게 되면 최상위권에 가깝게 됩니다. 여기에요. 좀 중동 심화 문제죠. 이 시중에서 얻은 거. 이렇게 나눠놨는데 준심화 문제집으로 최고 수준, 최고 득점 1등급 고쟁이. 중학교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극심화 문제집은 최상위 절대 등급 블랙마블 A급인데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중동 심화에 해당된 부분의 대스파트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을 변형시켜서 확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면서 심화라고 해요, 대수. 그래서 제가 그때 학생들한테, 학생들 뿐만 아니라 어머님한테 중등 심화하지 마시고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빨리 나가세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차라리. 대스파트를. 근데 기하할 때는 좀 좋습니다. 기하는, 고등학교에서 따로 다시 이렇게 다루는 분야가 좀 중학교하고 좀 틀려요. 그 자폐품을 갖다 놓고 다루기 때문에 중학교 수학의 심화는
어머니 만약 그 애가 능력이 있다고 치면 기하 파트는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2학년 2학기 거하고 3학년 2학기 거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안 배우거든요. 해서 다시 한번 복습시키는 게 낫죠. 그건 이제 그 어머님들 선택사항인데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심한 문제들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봐갖고 요게 성공하는 애들 대충 보면요, 수학을 사랑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머니들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거 미친 새끼 아니야? 뭐, 네가 낳은 자식이지만 뭐 어떻게 수학을 사랑할 수가 있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네. 저희가 이해해요. 그러니까 수학만 보면요, 그러니까 막 희열을 느끼라고, 먼지 풍을 통해서. 아름답지. 네. 깔끔하거든요, 수학이. 얼마나 무슨 소리 하는 거지? 깔끔하게 영어 더 깔끔하게. 맛이 없을 때 영화 나오면 뭐예요? 영어는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저것도 답인 것 같고 헷갈리잖아요. 수학은 깔끔합니다. 이거 책 장사는 아닙니다. 제가 여기 준심한 문제집까지 만약에 하고 싶다 하면서 권하는 책이 여기 나오죠? 예. 요거는요, 책 구성이, 그러니까 그 오답 노트를, 원래 오답 노트 대부분 보면 자기가 틀린 거를 문제를 잘 줬고 틀을 줬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오답 노트 뒤쪽 부분에 문제까지 지네들이 있고 복사, 똑같은 문제를 복사를 해놨어요. 여기 자기 밑에 적기만 합니다. 그런 장점입니다. 그래서 좀 게으른 애들은 이거 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친구들이 좀 게으른데,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이 하시고 싶으면. 근데 대수 파트 1학기 파트라고 볼게요. 중학교 1학기 파트가 이제 대수 파트라고 하는데, 그 심화는 차라리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나가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고등학교 수학도.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에 해당되는,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안 하고 그냥 맛보고, 그럼 고등학교 1학년 수학할 때 또 쉬워질 수도 있어요. 대신 학생이 수학을 사랑하고, 근데 수학을 사랑하진 않지만 왠지 뭔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 같은 걸 해결하려는 끈기가 있다. 얘가 뭐 의자에 참 잘 앉아있네? 이러면 시켜도 상관없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런 끈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 대스파트 교육 고일 수학을 촬영하는 학생의 경우 중등심화라도 무방한 사실. 그다음에 대부분의 중등심화 대수 부분은 고등 수학에서 내려간 문제들로 학교 시험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 제 생각입니다, 이건 어머니. 그 다음에 특목고, 특히 영재교를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중등심화 문제집에 인문수에 해당하는 만큼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 외 학생의 경우는 심화학습이 오히려 수학 영역을 떨어지고 포기하게 되는 걸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냥 도대체 수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 내용은 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은 그냥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요 개념 심화에 해당되는 부분 좀 따로 빼겠습니다. 별개니까.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용어 점의 기호, 약속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산, 이 안에 이제 계산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덧셈에 대해서 뭐 교환 법칙, 뭐 결합 법칙 이런 말씀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원명으로는요, 그 단원의 성질 이렇게 나와요. 무엇의 성질, 그게 다 계산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개념 적용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론이 끝나고 나면, 개념이 끝나고 나면 거기 바로 뭐 필수, 유형 이렇게 나오는 딸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게 개념 적용 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학생들 이론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수 문제 파트로 넘어가서 A, B, C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이제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 해결력이라고 썼는데, 요 문제들에 해당돼요. 개념 활용이 대부분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중학교는 추론 능력에 해당되면 잘 없습니다.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심화. 이제 요거는 이제 중학교도 만약에 내가 이제 최상위 등급을 좀 가리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좀 어려운 문제를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게 대부분 고등학교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죠. 그래서 공부하는 순서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시야. 아주 쉽게 하려고 엄청 늘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보세요. 이런 이해가 통해. 그렇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는 도형 파트. 그러면 이게 교점이 교선이 뭐지? 네? 이게 선이라고 치면요. 이 두 선이 만나잖아요. 그때 이 만나는 요점을 교점 이렇게. 졸라 쉽잖아요. 그래서 봐야 이걸 이해했어. 이게 평면에요. 선이 이렇게 가서 뚫고 지나갔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만나는 게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 교점. 졸라 쉽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용어 정의. 근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교점이 뭐니 그러면 문제만 들이다 풀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수학은요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는요 오히려 그 계산기. 제가 지금 여기 빼뜨린 게 뭐냐면 나중에 평가하기 공학용 그 도구를 이용해서 뭐 이런 게 나와요. 이번에 바뀐 교육과정. 그게 계산기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서부터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이제 연산이 이제 쉬워져요. 26 곱하기 4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같은 게 4, 6, 24, 뭐, 어길 때를 뺐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 안 내. 이제 20 4를 계산기에 눌러요. 뭐 공학용 도구를 이용한 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튼 좋아져 세상 살기 좋아졌대. 이게 교수는 이거 설명은 뭐 예? 예? 이렇게 이게 면과 면이 만나면 이렇게 이 선이 생긴다. 그런 얘기. 여기 중학교 1학년 걸로 한번 우리 워밍업을 했고요. 미치죠. 연산의 최고봉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미분이 연산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거기 깊은 뜻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애기는 다 외우고 있죠. 삼각함수의 동함수, 미분. 요것도 이제 이게 나중에 이게 다 외워져요, 저절로. 패스. 다음 함수를 이제 미분하지. 이 공식 딱 여기서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 여기서. 여기까지 간단해집니다. 이게 고등학교 수학의 이게 세 번째 위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수학할 때 이과생도 여기서 막 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이 시간 6개를 못 외워, 병신하고 너는 외우지 새끼야, 난 못 외우겠다고 이렇게. 이제 개념 적용이에요. 요번에 시원한테 떴던 얘기인데, 어머님들 옛날에 이차함수라는 거 배우셨잖아요. 이차함수가 시험에 자꾸 출제가 되거든요. 출제 원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어요? 아니, 나 괴롭히려고 낼까요, 선생님들이?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단원마다 출제에 대한 원리가 있어요. 요걸 왜 내려고 하는지. 함수는 우리가 좌표평면을 갖다 놓으면 이제 그래프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수학의 구성을 보면요, 이런 거예요. 기하가 이제 하급 수학이라고 해요. 저는 수학과 출신이 아닌데 수학과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기하가 제일 밑에 수학. 그 다음에 이제 대수, 그 다음에 해석, 이렇게 크게 세 개를 보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이 새끼가 왜 수학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얘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확률 통계 해요. 그거까지. 현대 수학에서. 근데 대수 파트에 해당되는 함수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개가 쭉 갈라지는데요. 어머님들이 기하에서 직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거를요, 방정식 형태로 놓으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라고 써요. 좌표평면에 갖다 놓으면 그게 직선이 방정식 형태로 지금 나와요. 원이 있잖아요, 원. 요것도요, 좌표평면에 갖다 놓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뭐 r제곱 뭐 이렇게 같은 거 나와요. 그러면 수식으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라고 한 게 원이라는 걸 몰라요.
야, 원이 이런 식으로 된 거 몰라요? 그걸 연결하는 게 뭐예요? 좌표평면이죠.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사고력 위에 해석학을 하기 위해서 그 사고력을 연결시켜 준 게, 그러니까 시청각 교육에 해당되는 도형과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론에 해당되는 그 해석학을 연결하는 파트 있잖아요. 그게 함수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파트가 다 중요하겠지만 함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 함수 중에 하나의 이차함수가 있어요. 이거 왜 내냐 이거야. 이차함수가 포물선 형태인데요. 얘네들 그냥 편하게 보세요. 그냥 마음 이렇게 아래로 블록 아니면 위로 블록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빨간색이에요. 요거죠, 요거. 요 꼭지점. 내용은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부분 그 이차함수 끝나면 알아요. 이 꼭지점이 중요해요. 왜냐면 이 꼭지, 여기 이 아래로 블록한 요놈들, 이 좌표평면을 갖다 놨을 때 이 꼭지점 밑으로 내려가는 값들이 있죠. 꼭지점 다 위에 있죠. 그럼 얘가 함수값 중에서 가장 작죠. 그걸 유식하게 우리가 뭐라고 하면 최소라고 해요. 최소란 말 뜻을 모르진 않잖아요. 얘는 얘 위로 있죠. 네. 이 최대. 이차함수 물어본 건 최소 최대를 물어봐요. 그럼 이게 정역이 전체인데요. 정역. 그럼 이거 잘라.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잘라고 최소값 최대값도 물어봐. 그럼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인 거 알겠죠? 그러면 요값 경계에 해당되는 값들 다 구해야 돼. 함수값 안에 넣어갖고. 근데 이걸 또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요게 대칭축이라는 건데 여기서 때까지 거리가 더 멀잖아요. 그럼 이게 더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값을 안 대입한다고. 좀 똑똑한 애들은. 근데 무식한 건 다 대입해. 다 대입고 제일 작은 거 최소. 반장한다, 반장. 네? 대칭성. 중요하다. 그러면 봐봐. 대칭 방이 또 흥분돼. 자, 2차 함수가요. 이 x축과 만나면요. 요 많은 요점들 2차 방정식에서 얘기하는 근이에요. 근. 해. 예? 그러면 요걸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이게 2차 방정식 AX제곱 이렇게 해갖고. 어? 이거 마이너스 A분의 B를 어떻게 유도하냐면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 근의 공식을 유도합니다. X는 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그걸 유도하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보세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차함수 대칭성.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어때요? 같죠. 그럼 요거는 중점. 그죠? 여기 중점. 이거 P라고 해갖고 많이 쓰거든요. 이게 P에 해당하면 이거 어디 갔어? 마이너스 A분의 B거든. 그럼 가운데니까 이거 2배라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죠.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있다. 여러 가지 사고를 좀 바뀌어야 돼. 하여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최대값 공문내 말고. 이거 아까 그래프 그려놓았어. 그럼 이제 용어가 여기에 수식을 다 주고요. 여기 미지수가 아니라 그래놓고 최소값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 반대로 최소값이 많았을 때 여기에다 들어간 숫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대. 거꾸로 가는 거죠. 선생님. 하여튼 이게 개념 적용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수식 세울 때 이제 애들이 이제 가지고 환장하죠. 제가요 수학을 그러니까 중상위에서 상위권을 넘어가는 애들의 그 습성을 좀 이렇게 보니까 자꾸 도전해봐요 애들이. 틀려도 뭐 틀리면 어때? 뭐 이러면서 자꾸 도전해봐요. 그런 애들이 그 중상위권과 상위권을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니네 지금 학교 시험 보는 게 아니다. 학원에서 지금 단순하게 하는 건데 자꾸 도전해봐라. 이렇게도 문제 풀어보고 저렇게도 문제 풀어보고. 그러니까 미지수 갖다 쓰는데 애들이 되게 주저하거든요. 수식이 없으면 막 그렇게 쫄아요 막. 중상위권.
그냥 쌤 적어봐. 그러니까 여기 힌트도 주잖아. 여기 중학교 문제 진짜 하다니까. 봐봐. 36cm 끈으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최대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못 구하는 바보들은 없어요. 이때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그럼 여기 봐봐. 어머! 가로 세로의 길이는 그 힌트 줬잖아. 그럼 그 가로 세로 가로를 A 이렇게 B 이렇게 문자로 놓는 거. 이게 출발이에요. 그러면 이게 A가 몇 개 있어요? 2개. 어머! B도 2개. 그거 합쳤더니 얼마라는 얘기야? 36이라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럼 이 약분해 갖고 A 더하기 B는 얼마? 좋잖아. 씨발. 응? 맞나? 응, 맞죠? A가. 그러면 내가 구하는 건 뭐예요? 넓이. AB. 자, 여기서 2차 함수 파트에서 나온 문제라면 이걸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해갖고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A가 이렇게 돼갖고 이걸 뭐 대분 X라고 이거 Y라고 해서 함수처럼 했거든요. 네. 그럼 이게 최대값이 어떻게 될까요? 응? 또 그렇지 또. 자, 봐봐. 이거의 걸 0이 되는 A 값은요. 요게 0 또는 요게 0이니까 0하고 L로 되겠죠? 이 함수 이게 마이너스 L에서 이게 위로 불러주는데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가운데가 얼마야? 이 절반이니까 9. 그렇죠! 9. 그럼 9가 또 있는데 99? 81 이렇게. 근데요 이게 2차 함수 최대치수 할 때 대부분 이렇게 풀어요. 이거 풀면 말아요. 내 잘한 게 아닌데 애들 보고 이제 노는 거예요. 야 자연수 갖고 와 이제 여기 1이야. 얼마? 18년 얼마 나와야 돼? 17. 그죠? 여기 둘 곱해봐 얼마야? 17. 여기 2면 16. 둘 곱해봐. 30. 그럼 쭉 다. 9구였다니까. 18. 99? 오! 이게 산술기하 평균에 나와요. 이렇게 쓰게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아니 아까 이것도 이게 여기까지 해놓고 문제 못 풀 때도 도전해 보라고. 수학값 예뻐 여기 이럴 때 17 곱해봐. 예? 근데 그걸 안 해. 뭔가 이렇게 깔끔한 풀이가 있기를 원해. 니네가 수학자니? 아니잖아. 도전해 보라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처음부터 도전.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애들이 위로 올라간다. 예. 뭐 어떻게 뭐 어려워요? 그게 좀 어렵죠. 오래됐으니까. 마지막은 이거. 자 이제 오늘 얘기할 심화 파트인데요. 아까도 그렇지만 대부분 심화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80% 이상은 타단하고 통합시킵니다. 그러니까 함수 파트에서 타단하고 통합 가장 내적 문제 해결력은 수학에 해당되는 것과 관계된 거 도형이거든. 도형에서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도형과 아주 전형적인 문제인데 이 정도까지는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100점짜리 뭐 또는 90점짜리 이렇게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이것도 한 번씩 들어보죠. 마지막 선생님들이 뭘 평가하는지 도대체 연산 능력, 계산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해 능력, 새로운 정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이죠 이거? 네. 일부러 빨간색을 했습니다. 추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겁니다. 추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근데 문제 해결 능력은요 조금만 애들이 연습을 하면 되는데 이 추론 능력은 이건 연습도 많이 필요하고요.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애들이 그 뭐라고 그러면 내적 인내력이라고 할까요? 이게 있어요. 옛날에 킬러 문제 있을 때는요
21번, 30번 문제가 제 가장 어려운 문제들 중에 하나였었는데 요 두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1년 동안 해야 돼요. 1년 동안. 요 두 문제.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두 문제 다 맞히는 순간 나 이제 뭐 서울대가 되나 뭐 이렇게 연대가 되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어렵습니다. 추가하는 거예요. 요번에 22번도 3차 함수를 추론했어야 되는 문제였었어요. 요거에 대한 예제를 제가 다 이렇게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변형을 한다 라는 걸 좀 하고 싶었었는데 어머님들 표정을 보니까 했다가 내가 왼수 될 것 같아. 오늘 잘 때 막 내욕한 거 불러 드릴 것 같아서 안 합니다. 네. 안 할게요. 네. 이거는요 제 그 실경험입니다. 이게 2004년 9월달에 평가를 나왔던 문제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당시 때 그 재수생들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물리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알잖아요. 물리를 하면 아까 그 대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수학을 할 줄 아니까 요것들이 와서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좀 어떻게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그때 풀었던 문제인데 1등급은 안 갖고 왔어요. 이 문제. 근데 3등급 애들은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풀어주지 않고 어서부터 못 풀었니라고 물어보거든요. 최종적으로 이게 어려우니까 최종적인 건 말씀드릴게요. 이게 최종적인 게 이렇게 나와요. 이게 60이었나 80이었나 뭐 하여튼 기억이 안 납니다. 탄젠트 세타 값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못 풀어요. 왜 못 풀어? 아니 저는 그냥 진짜 모르니까 여기까지. 이거 여기 왜 못 풀냐? 졸라 쉬운데. 어떻게? 이게 고1 때 나와. 어머님들 여기 숫자가 정해져 있죠. 그럼 이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작아지죠.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커지겠죠. 그럼 탄젠트 세타 값이 최대가 되려면 이 값이 최소가 될 거죠. 이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산술기하 평균. 요거 동그라미 세. 2배. 응? 그래서 이게 없어지고요. 루트 1600이 이게 40이거든요. 여기 합쳐서 80. 80분 60. 뭐 하여튼 그런 거. 이게 되게 어렵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 이걸 이제 산술기하 평균에 해당되면 못 떠올린 거예요, 학생이. 물론 나는 이해가 나는 그 당시 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는 제가 반말을 못하니까 성인이라서 어머? 이렇게 쉬운 걸 왜 틀리세요? 이 새끼가 날 째려보더라고. 산술기하 평균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학생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데 적용을 못한 거예요. 이게 대부분 3등급이에요. 근데 1등급은 다 맞히거든요. 1, 2등급. 고등학교 수학에 해당되는 놈의 그 고등학교 1학년까지 배우는 수학에 대한 중에서 그 고2, 고3 거만 배운 게 수능에 나오는 게 아니라 중학교 수학도 나옵니다. 지금 또 하나 예제 들려고 그러다가 하여튼 어제 막 뺐어 그냥 쫙쫙쫙. 이거 하면 엄마 돌아버릴 거야. 나를 또 째려보겠지. 뭐 다 뺐어요. 그럴 것 같아. 가볍게. 응. 알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까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등학교 2학년 수학 들어가기 전에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한번 복습을 시키세요. 무슨 일이 있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제발 부탁인데 어머님들이 자신 없으면요. 저 선생님이 지금 잘 안 나 여기 타가석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도 그 준타가석 비슷하게 운영 좀 해보려고. 이 새끼들. 어머니들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명의 원맨 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식으로 그냥 무한도전에 왜 그 유재석 뭐 이렇게 나오고 애들 뭐 쇼 하잖아요. 그 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지그들이 공부했대. 안 했다니까요. 공부는요, 지 스스로 앉아갖고요, 지 언어로 바꿔봐야 돼요. 그 언어를. 네. 근데 그거를, 우리 애들 고생했어. 그래갖고, 엄마들 마음이 약해갖고 안 시켜! 참, 그게 애들 망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요, 1시간 안에 복습을 시켜야 돼요, 무조건. 그게 기억에 파지 효과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요, 맨땅에 헤딩입니다. 속된 말로 해서. 다시 독하게. 선생님 강의한 내용 다 까먹습니다. 물론 머리가 좀 좋은 애들은 좀 남아있는데, 그런 희망은 버리시고. 이렇게 140 돼야지 머리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 보통 머리잖아요. 그래서 1시간 안에 무조건 시키세요. 이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 가급적이. 그래서 그거 엄마가 못 시키겠으면, 학원에 좀 부탁 좀 하세요. 선생님, 그 1시간 동안만 이렇게 좀 공부 좀 시키세요. 대부분 안 할 겁니다. 대형학원. 소형학원은 그게 장점이야. 해달라면 해줘. 우리 소형학원이야. 해달라면 해줄 거야. 저는 성질 지랄 같은 거 안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해줍니다. 애가 안쓰럽게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해줄 겁니다. 이 가급적 1시간 안에 시키세요. 공부의 절대 시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 절대 시간은요, 고등학교 1학년 딱 되는 순간 3시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3시간. 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그래도 할 수 없어. 수학은 최소한 1시간 반, 그 중에. 나머지 국어요. 몰라, 어떻게 하든지. 근데 매일같이 국영선 해야 된다, 매일같이. 네. 그래야지, 인서울에는 그래도 취직이 잘 되는 과, 속된 말로 얘기해서. 거기 갈 수 있어. 예?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엄마들이랑 같이 오늘 놀려. 내가 있잖아. 정말 쉬운 걸로 했어. 정말 쉬운 거. 예? 이것도 오늘 내가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엄마들한테 내가 이게 안 된다! 그럼 내 중학교 애들 교육 포기해. 그러니까 잘 따라오세요. 예?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봐봐. 개념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세요. 졸라 쉽다. 근데 솔직히 이거 틀리면 답이 없어요. 우리는 답이 없다고. 답 없는 인생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 엄마들, 근데 정말 이상하게. 쌤 지금 몰라도 살아요. 아니요,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엄마야, 이 문제집 딱 갖고 와서 엄마 이거 좀 풀어줘봐 그러다가 딱 엄마 눈치 보는 순간, 엄마 못 풀지 못 풀지 갈 때. 그때 좀 비참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 살아. 쌤 바로 드려야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세상에 뭐. 내 무시하는 거 같아서 기분 나쁠 텐데. 네, 전혀. 행복한가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죠. 이 방정식 x의 값 구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근해 공식이란 거. 여기까지 되거든요. 그러면요, 지금 2x제곱에 2가 a죠. 네. 그럼 a 여기에다가 2 갖다 집어. 그래서 4 된 거예요, 4. 어머. 그럼 얘가 p잖아요. 저기 문제에서. 그 b가 지금 5인데.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 5네. 그죠? 예? 이 정도 되잖아요. 예? 네. 그 b제곱 5, 25 빼기 a 1, 2 곱한대로 또 2배야. 4배, 8배. 그 얼마야? 17. 그죠? 그럼 이게 q잖아. 그럼 이게 q값, p값. 예? 이게 p. 얼마나 와요? 12? 끝. 그죠?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엄마처럼 근해공식 그냥 까먹었네요? 근해공식 까먹으면 어떻게 해? 유도할까요? 아니니까요. 다른 풀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 양변의 4배. 없어졌죠? 넘겨.
제곱. 그지? 그럼 그 A 빼기 B의 제곱이랑 완전 제곱이 있습니다. A 제곱, 그 다음에 얘네에 합반되면 2배 마이너스 얘 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4, 4, 16. 4P에서 2배니까 8P. P제곱. 그거 넘어가서 마이너스 Q.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리고 비교하는 거예요. 개수 비교. 2X제곱? 그럼 이게 16 되려면 8배 해야 되겠네요? 그럼 16X제곱. 그죠? 저 8배 했어요. 8호 40X. 8배에서 8. 그럼 X 앞에 개수 얘하고 얘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P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P가 40이니까 8, 5, 40에서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여기 때 5, 25. 빼기 Q가 8. 그래서 Q는 17.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정작 시험장에 가서 근해 공식 까먹었을 때 어떻게 할래? 그럼 학생들은 포기해요. 왜? 대한민국은 획일적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맞아. 네? 식을 변형하는 파트에서 이 파트 배우거든요. 루트가 들어가시 어떻게 변형하라고. 근데 그거 안 떠올리고 애들 그 문제풀이 하면서 애들 생각을 죽여. 야, 이건 쳐다도 보지 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왜요? 아까 보셨죠? 시간이 정말 적게 걸리죠. 근해 공식 외우고 있으면. 이렇게 풀면 이게 복잡하잖아. 정비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시간 오래 걸려요. 대한민국은요, 최적화된 풀이법을 학생들한테 주입을 시킵니다. 사고가 죽어버려요. 아까 심화 문제의 장점이 뭐라고 그랬죠? 수학적 사고력이 확장이라고 했죠? 확장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미치죠. 그래서 제가요, 이 풀이법을요, 제가 그 3등급, 4등급 대부분 학원에 오는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 애들한테 풀이법을 하나, 둘, 세 개 가르쳐주면 얼굴 표정이요, 막 이렇게 승질이 됩니다. 승질. 그렇게 쉬운 문제 왜 뒤에 풀어줘? 뭐 이런 식. 솔루션 1을 교과서적으로 풀어주고요. 솔2 제풀이고 솔3도 제풀인데 이렇게 풀어줄 때 솔3가 제일 쉽게 됩니다. 풀이를. 그럼 학생들이요, 왜 저렇게 쉬운 풀을 왜 나중에 알려줘? 그러면서 앞에 거 두 개를 다 지워버려요. 3, 4등급. 1, 2등급을 다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3, 4등급인데 이런 풀이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강의를 해요. 나중에 올라올 거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사고를 여러 가지로 사고를 하는 게 좋다. 그 얘기고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중학교는 그렇게 좀 크게 문제풀이 길이가 좀 길지는 않지만 고등학교는 문제풀이가 좀 긴 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기준을 대고 이제 15줄이라고 얘기하는데 15줄 이상이 되는 풀이를 했다 애들이 여러분 자녀가요. 그러면 뭔가 다른 풀이가 없을까라고 한 번쯤은 어머님들 이렇게 툭 쳐보세요. 이거 다른 풀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애들 정답 맞힌 거면 정답 맞힌 걸 끝내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공부 잘하는 재수생 애들 그 당시 때 그 인터뷰 했을 때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수학을 다 맞았어요. 그럼 보통 애들은 3등급, 4등급을 해설 안 봐요. 해설 볼 게 없잖아요. 다 맞았다고. 근데 1, 2등급은 해설 봅니다. 그 교육청에서 나오는 해설이 나오는데 교육청에 나오는 그 해설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혹시 내가 푼 풀이하고 다른 풀이가 없을까? 그러면서 그 풀이법을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어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단계들이 걔네들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장시간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아주 뒤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지금도 그 반은 성공한 거, 반은 실패한 것 같은데. 항상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수학이란 과목의 학습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지면요, 솔직히 울며 겨자 먹기로 하기가 참 힘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흥미들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멘토예요, 학생들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선배나 얘네들이
요렇게 좀 해봐라 그러면 애들이 그 학습 동기가 정말 많이 크게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멘토를 잡게끔 많이 노력을 좀 해주세요. 어머니들 해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공부하라고 윽박질러 봤자 안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말씀을 드렸고요. 수학 심화라는 건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다 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어머님들이 전체가 다 심할 수도 있죠. 그쵸? 무시한 건 아니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올해대로 까먹었을 때. 어머니들 그 내용이요. 중학교 수학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수학까지 내용 정말 방대하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요. 대학교 수학 능력시험의 수학 문제는요. 30문제고요. 3개씩 개념을 때려 잡아도 90개예요. 90개. 그러니까 90개의 개념도 공부를 안 하고 대학교 가겠다?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XX죠. 대학 가서 교수님 괴롭히지 말고 그냥 차라리 그냥 장사나 해라. 제가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안 할 거면. 물론 여기서 문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머님들 오냐오냐 해주는 것도 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땐 그건 방임입니다. 방임. 할 건 시켜야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가슴이 좀 아프시겠지만 공부에 대한 절대 시간을 3시간까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최소한 3시간 확보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얘기겠습니다. 장시간 시계도 없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유수분이 나오고 이진 곳에 오고 시간 별로 없죠. 진짜 오고